길을 가다가 쉽게 보게 되는 일상의 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장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산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외부 조감도 하고 평면도 정도를 가지고 와서 풍수적인 조언을 부탁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풍수의 고려 대상이 되는 방이나 또 건물의 자향, 그리고 또 상대적인 각실의 배치도 신경을 쓰겠지만, 저라면 먼저 건물 전체의 모양하고 특히 입구 모양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딱 봤을 때 입구가 낮고 답답해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이 건물로 드나들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딱 보기에 좁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입구도 낮아 보이는데 이 녹선 구조물이 드나드는 사람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느낌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출입문이니까 입구가 어둡고 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입구는 기회나 수입을 줄어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도 낮고 또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옹졸하고 신경질적인 느낌도 듭니다. 한마디로 기교는 잔뜩 부렸는데 편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수를 논한다고 하면 동서사택론이나 방이나 주로 상대적인 배치를 많이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건물 고유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입구가 환하게 열려 있고 또 환영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입구를 볼 때나 입구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편한 기분이 들고 그냥 기분 좋게 쑥 들어가고 싶어야 좋은 기회도 찾아오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이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개성이 강한 설계자는 심하게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왜 미신 같은 풍수에 현혹되어서 자기 작품을 망신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겸손한 설계자는 그 의견을 기꺼이 수용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건물을 허물 때까지 건물주하고 세입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위대한 결정입니다. 저는 또 복잡한 요철을 건물 여기저기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는 조언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게는 바깥의 홀에서 주방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어떤 식당이든 커피 전문점이든 어떤 가게든 홀에서 주방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 음식의 품질이 낮아 보이고 특히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어떤 주인들은 주방에 드나들기 편하니까 이렇게 바의 중앙 부근을 잘라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주인이 점점 손님한테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손님도 줄어들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중앙 말고 바의 바깥쪽을 자르고 또 반드시 이런 서윙도어를 만들어서 다는 게 좋습니다. 회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차장 입구입니다. 보통 건축 설계자들은 수치하고
기능적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 2대가 내려가려면 폭이 이 정도 되고 또 높이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길이 입구가 좁고 낮아 보입니다. 별로 들어가고 싶은 입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기 싫으면 돈도 기회도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다가 뭘 만드니까 훨씬 덜 답답합니다.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면 모든 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식당이 2군데 있습니다. A식당, B식당. A식당에 들어가니까 벽에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실수로 신발을 잘못 신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신발은 봉투에 각자 보관해 주세요. 바닥에 신발이 잔뜩 있습니다. 아마 고의로 남의 좋은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출입문에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밥을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도망, 계획적인 도망,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기분 좋은 문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배고픈 사람한테 한 끼 대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참 야박하다. A식당 주인이라면 어땠을까? 부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갑부, 얼부, 정부, 그리고 졸부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특히 식당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인색한 본심을 손님들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글쎄요. 돈 안 내고 도망치는 한 사람을 방치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뻔히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한 끼 대접한다. 아마 이게 소문이 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부자의 덕을 칭송할 겁니다. 잘 살려는 의지도 중요하고 또 풍수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도 중요합니다.